네, 반갑습니다. 안랩 박태환입니다. 집중력들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눈이 아프실 시간인데도 앞을 보고 계시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오전 시간에 나왔던 토론에서도 아주 전 우주적인 새로운 기술들도 다 다뤄졌었고요. 앞으로 다뤄져야 될 그리고 학습해야 될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학습하면서 연구하면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도 다 설명을 하셨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화두가 다 나왔으니 저한테서는 그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지금 이제 각 접점들에 등장하고 있는 위협들을 아주 그림 하나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시면 되겠죠. 눈이 아프신 시간이니까 그림들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무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위협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들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뭐 과거 같으면 중세 시대 같으면 아주 큰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겠지만 요즘 내가 공격자야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공격자가 있으면 나와보러 가십시오. 저보고 공격 그룹을 한번 그려봐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공격 그룹을 그리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공격 그룹이 나 공격자야라고 하는 공격자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공격자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자꾸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들에서 자꾸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 공격자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들 확인하셨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버터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빵에 버터 바를 때 칼 쓰시잖아요. 심지어 날카롭지도 않아요. 버터만 떠서 바르기만 하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런 칼인 것처럼 위협자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 보셨죠? 이메일이요. 오늘 다 보셨죠? 문서 파일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뭐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눈이 아픈 이 시간에. 그런데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멈추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주변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방법들을 쓸 때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버를 탈취하는 건데요. 기업 내에 있는 서버는 정말 탈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체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달래 IT 강국이겠어요, 그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셔서 기업 내에 있는 서버들은 어지간해서는 탈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렇죠. 서버가 많이 있는 곳. 특히 호스팅 업체. 국내에 생각보다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곳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는 웹 호스팅 서비스 업체를 공격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공격을 펼칩니다. 아주 괜찮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 호스팅 업체의 고객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업체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사. 이건 앞선 발표에서 나왔던 공급망 공격과도 비슷하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망 공격의 약간의 변형 정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VPN 서비스. 별도 과금을 하는 곳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별도 과금인데 해외는 기본 제공 서비스로 오는 곳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호스팅 업체에 대한 공격이 국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살펴보셔야 되지만 해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이들 공격자들이 즐겨하고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적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어딘가 IP를 막 추적하다가 IP가 딱 끌어졌는데 돌아봤더니 VPN이다. 뭐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이런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안에 있는 서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중간 거점은 뭘 주겠습니까? 당연히 무기들을 주면 좋겠죠. 최근에 저희가 들어가서 봤던 서버 안에 있는 공격 도구입니다. 제가 가렸으니까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날짜고 그림이니까. 근데 꼭 이렇게 하면 저 사이즈 가지고 막 찾으시더라고요. 찾지 말자고요. 그냥 그림이다, 숫자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기간은. 실제 서버, 탈취한 서버 안에 공격자가 가지고 있던 도구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침해 사고를 벌였어요. 기간을 봤을 때는 뭐 9월에서 10월로 막 넘어가는 파일 이름으로 보니까 뭐 그리 많이 정성을 들인 것 같지는 않죠. 효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짧게 빠르게 유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굳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내가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정도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한 중간 거점 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공격한 곳에 있는 정보 빼내가는 데 써야 되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 자꾸 뭐 의미 부여하는 거 우리 서로 하지 말기로 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림이에요. 탈취한 곳에 있는 데이터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기업 안에 있는 주요 정보들을 가로챕니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암호화하죠. 그래서 들키더라도 별거 아니야. 넌 볼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암호화해서 가져가는 일들을 중간 거점을 통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주 빈번하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십시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VPN 서비스도 아주 많이 쓰고 있죠. VPN이 정말 큰 걸림돌이 되기는 합니다. 특히 역추적을 해갈 때 자꾸 파고 가서 누군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막상 끝에까지 가보니까 바닷가에 다다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누굴 잡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발자국은 사라지고 그냥 바다 끝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적하시다가 그런 경험 받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 우리 같이 파보죠. 이렇게 자꾸 VPN이 우리를 가로막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같이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공격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도구죠. 피할 때 이 VPN들이 정말 잘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배포되고 있는 무료 도메인인데요. 공격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 도메인을 한 3년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공격자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쓰는 순간 공격 그룹들이 확 다 뒤섞여 버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무료 도메인이다 보니까 아무나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kro.kr. 악성 코드를 분석하거나 역추적하셨던 분들은 잘 익숙한 지난 3년간 정말 많이 등장한 도메인인데 애용되고 있어요. 무료 도메인이거든요. 같이 있는 나머지 제가 몇 개 더 갖다 붙여놨죠. 무료 도메인들 많이 악용되고 있어요.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무런 의심할 것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 강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건데요. 저희가 좀 긴장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제가 그냥 그림은 웹 서비스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왔고 제목은 필수 온라인 서비스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걸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온라인 서비스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같이 연동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는 아직 더 찾아야 될 취약점들이 있나 봐요. 우리가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취약점들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자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취약점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 화이트에서 수상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다들 좀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구멍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악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격자들에게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강조하면 충격이 될까 봐 그림은 좀 단순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필수 온라인 서비스랑 같이 돌아가고 있는,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가 공격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바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직전까지도 이 서비스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크스패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이 직전 세션에서 나왔던 애플시드랑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윗동네에 있는 악성 코드 유포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문서 파일을 위장하거나 혹은 워터링홀 공격을 통해서 유포되는 악성 코드와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이 악성 코드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아요. 막 써 있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공격자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PC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다가 빼낼 수 있다. 그냥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굳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웹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가지고 간다. 제가 이 자료는 원래 인포스틸러라고 하는 정보 유출 악성 코드를 설명하려고 만들었던 자료인데 누크스패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그림 처음 시작하는 앞에 5개만 해당이 돼요. 전체는 아니에요. 앞에 5개만 해당이 되고요. 저기에 하나 더 붙이죠.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웹 포털의 브라우저 하나 있죠. 고래 그림으로 돼 있는 걔도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공격자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친구들은 그 브라우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두 번째는 이메일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메일 관련된 것은 아웃룩 관련된 정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윈도우 메일 관련된 것도 아이디 패스워드 가져가죠. 세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서 파일 관련된 거, 어떤 문서를 최근에 사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검사해서 가져갑니다. 문서 파일이면 어떤 것일까요? 그죠? MS 워드 문서, 오피스 관련된 거, 그죠?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 아래 한글. 브라우저랑 한글 그 두 가지 가지고 특징이 확 잡혔어요. 다른 공격자들과 달리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 누크스패드가 앞서 보셨던 애플시드와 같이 연계되어서 국내에 대한 타깃 공격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정보를 다 가져갈 때 쓰고 있는 공개된 툴이에요. IP 스캔하고 포트 스캔하는 툴들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깃되는 산업군은 앞서 보셨던 모든 공격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아이콘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우리 산업군은 괜찮다더라 말이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산업군은 없어요. 모든 산업군들이 다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 코발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사실 코발트 스트라이크랑 미미카츠랑 둘 중에 어떤 게 점유율이 높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공격 그룹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미미카츠긴 하죠. 그죠?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한 40여 개의 공격자 그룹들이 쓰고 있다면 미미카츠는 한 50여 개 정도의 공격자 그룹들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점유율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코발트 스트라이크이긴 해요. 이게 아마 라이선스가 해제된 다음부터 아마 즐겨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VPN을 많이 보셨죠? 실제 공격 사례이긴 한데요. 개인 PC 접근한 다음에 VPN 계정 털고 조직 내부로 들어가는 공격은 실제 발견된 사례입니다. 제가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해를 도우려고. 근데 실제 올해 발견되었던 공격 사례입니다. VPN 서비스를 쓰고 있는 조직 내에서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군 내에서는 VPN 안 쓰시지 않나요? 네, 그건 뭐 군에서 체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부 정보 수집해서 유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RDP 계속 강조하죠. 앞서 보셨던 발표에서도 전체 APT 그룹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공격 중에 RDP가 정말 많았다. RDP 외부에 공개된 포트 찾는 거 정말 쉽죠. 네, 보안 관련된 공부하는 친구들은 쉽게 쇼단에 들어가서 검색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공개된 RDP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는 창도 금방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 그 페이지 어떻게 찾았니? 라는 질문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킹할 수 있어요.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RDP 환경입니다. 해커가 공격한다? 아니요. 그냥 공개되어 있으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RDP 환경입니다. 그러니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RDP 래퍼라는 것도 있어요. 원격에서 RDP가 안 되는 곳에서 굳이 원격 서비스를 쓰려고 할 때 설치하게끔 해주는 툴인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죠. 원격 서비스를 못 쓰게끔 하는 곳에서 굳이 원격을 하겠다는 의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자가 굳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실까는 각 기관 내에서 혹은 군 조직 내에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RDP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시는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RDP 래퍼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차단하시면 맞고요. 우리는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통제하시면 됩니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설치했다. 막으셔야 됩니다. 이걸 쓰는 순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거 뭔지 모르는데요 라는 반응이 오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직에서 이 툴을 통해서 내부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들을 제가 정말 제 두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현황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제발 이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계정 정보 탈취하는 앞서 보여드렸던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미미카츠의 최근 버전인데요. 우리가 윈도우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자주 까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미미카츠 최근 버전을 돌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잊었던 지난 5년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얘가 다 윈도우 안에서 콜해서 보여줍니다. 요새 해커들이 뭐 굳이 실력 아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툴이 그냥 안에 들어가서 다 찾아줍니다. 너무 좋죠. 제가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전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근데 저도 이거 돌리면 잘 찾았습니다. 해커도 동일하죠. 그냥 들어와서 툴만 실행만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윈도우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거네 파악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 들어온 순간 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그냥 몇 초면 가능합니다. 전문의 실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실력들이 이렇게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요. 경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시대입니다. AD파인드는 AD를 사용하는 곳에서 경계하셔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긴 하지만 AD 사고는 뭐 우리와 상관없어 하는 쪽에서는 많이들 버리시기는 하죠. 그래서 경계하셔야죠. AD도 정말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엔즈로크는 최근 사고에서 확인된 케이스이긴 한데 APT 사고에는 거의 대부분 발견되긴 했어요. 이건 역시 앞서 보셨던 RDP 래퍼랑 거의 비슷해요. 내부를 외부랑 강제로 연결시켜주는 툴. 굳이 조직 내에서는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체크해 보셔야 돼요. 누가 돌렸는지, 언제 돌렸는지, 왜 돌렸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저한테 공격 그룹 글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 준비하기 전에 뭐 했냐면 그림 화면 띄워놓고 전 세계 APT 그룹 지도에다가 아이콘 갖다 붙였거든요. APT 그룹에 대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는 좀 장명을 좀 덜 하긴 하죠. 근데 해외에서는 막 동물 이름들 막 갖다 붙여요, 그죠? 아까 앞에서 성 교수님 발표하실 때 나왔던 이름들도 보면 예, 러시아 쪽에는 곰 이름 갖다 붙였고요. 중국에는 팬더 이름 갖다 붙이고 있고, 저 중동에 가면 고양이 이름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타깃티드 랜섬웨어들, 즉 파일은 암호화시키고 내부 정보 탈취해가는 애들은 스파이더라고 거미 이름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 이름 가지고 전 세계 지도에 다 덕지덕지 갖다 붙였더니 지도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럼 걔들이 다냐? 다크웹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각 국가의 정보를 훔쳐왔다고 파는 애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공격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이버 국방은 정말 잘 해가고 계세요. 오늘 나와 있는 책자도 저거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미 하고 계신 거 잘하고 계시거든요. 늘 와서 보면 부족하다 하시지만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책자에다 저거 하나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모르는 거 있어요. 민간에서 인텔리전스가 뭔지 몰라요. APT 주셨잖아요. APT 군에서 민간으로 주신 거거든요. 민간에서 받아서 APT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인텔리전스 하고 있잖아요. 민간은 인텔리전스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군은 아시잖아요. 인텔리전스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군은 명확하잖아요. 민간은 다들 근데 인텔리전스는 뭔가 이러고 계시거든요. 내년도 책 낼 때 인텔리전스도 한번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공조가 너무 잘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될 사이버전에서의 위협은 제발 어디서 사고 났을 때 거기를 비난하기보다는 거기가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서로 보호만 좀 해주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사이버 위협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협 당하신 곳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분석할 수 있고 방어할 자신 있으니까 같이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내도록 하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